나노 바나나를 활용한 AI 콘텐츠 만들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의 나노 바나나는 구글이 개발한 차세대 AI 이미지 생성 모델입니다. 텍스트, 이미지를 함께 이해하는 AI입니다. 이미지 생성과 편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미지 생성 AI보다는 정확한 맥락 이해가 강점입니다. 작고 빠르지만 강력한 AI 모델이다 라고 해서 나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나나는 구글 특유의 친근한 프로젝트 코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한 기술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려는 의도입니다. 전문 기술이지만 일반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노 바나나는 말로 설명하면 그립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로 말하듯이 쓰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쓰면 됩니다. 그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고칠 수도 있습니다. 배경을 바꾸거나 색을 바꾸거나 사진을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노 바나나에 맞는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를 명확하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I는 모호한 표현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스타일을 꼭 명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스타일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디테일은 보이는 것 위주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감정이나 분위기는 시각적 표현 가능한 말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순서를 지키면 결과가 안정이 됩니다. 대상, 외형, 표정이나 자세, 스타일, 배경, 분위기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제외라는 단어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길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게 쓰시고 결과 확인하고 다시 디테일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 접속하셔서 구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구글 앱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미나이가 보이면 제미나이를 클릭하시면 네, 제미나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노 바나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프롬프트 입력하는 곳에 도구라고 하는 버튼이 보입니다. 도구를 클릭하시면 이미지 생성하기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미지 생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나노 바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고양이, 일러스트, 둥근 얼굴과 큰 눈, 앉아있는 자세, 순한 표정, 밝은 실내 배경,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입력을 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고양이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에 길게 입력하지 않고 프롬프트를 짧게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수정을 계속하면서 이미지를 완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새 채팅 클릭하셔서 나노 바나나 다시 설정해 주시면 되죠. 우선 간단히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고양이 일러스트라고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예쁜 고양이 일러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외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둥근 얼굴과 큰 눈이라고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눈만 큰 눈으로 바뀌어 있고 얼굴도 둥근 모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정과 자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표정과 자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앉아 있는 자세, 순한 표정으로 수정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양이가 앉아있는 자세와 표정도 순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배경과 분위기까지 추가해 보겠습니다. 밝은 실내 배경,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수정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배경의 이미지가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지를 만들 때 처음부터 긴 프롬프트를 완성하려고 하기보다는 핵심만 담은 짧은 프롬프트를 시작한 후 결과를 확인하면서 프롬프트를 단계적으로 수정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더 쉽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타일을 지정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채팅을 클릭하시고 나노 바나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을산 단풍 이미지를 수치화 스타일이라고 하셔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화 스타일이 잘 적용돼서 이미지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스타일로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왼쪽에 있는 새 채팅 버튼을 눌러서 나노 바나나를 다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을산 단풍 이미지 스케치, 연필 스케치 스타일, 연필 스케치 스타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연필로 잘 그려진 이미지가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미지를 생성할 때 원하는 스타일을 프롬프트에 입력하면 해당 스타일이 이미지에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질감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새 채팅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노 바나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눈이 오는 산속, 마을, 설실, 질감이라고 입력하셔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잘 완성이 됐나요? 네, 털실 질감으로 이미지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질감으로 한번 더 해볼까요? 왼쪽에 있는 새 채팅 버튼을 다시 클릭하셔서 네, 도구에 있는 이미지 생성하기를 눌러서 나노 바나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주의 동백나무, 나무, 종이 재질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 종이 질감이 잘 나타난 이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처럼 이미지를 만들 때 재질을 프롬프트에 넣어서 생성을 하면 좋은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첨부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채팅을 클릭하고 나노 바나나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미지를 첨부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입력하는 곳에 있는 십자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십자 버튼 클릭해서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되죠. 저는 아이들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배경을 하와이 해변으로 수정해 주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으로 수정해 줘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첨부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프롬프트에 입력해 주면 이미지가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물도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고요. 원본을 유지하면서 잘 내가 원하는 수정 사항으로만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미지를 수정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새 채팅을 클릭하시고 나노 바나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십자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 업로드를 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린아이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스타일을 지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필, 스케치, 스타일로
다시 그려줘 라고 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첨부하고 스타일을 다시 적용해서 다시 그려달라고 하면 새로운 스타일이 적용된 이미지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AI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의 종류입니다. 원하는 스타일을 입력하고 스타일을 입력하면 스타일이 적용된 이미지가 생성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 채팅을 열고 나노 바나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십자 버튼 눌러서 파일을 첨부해 보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셔서 이번엔 재질이 있는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는 이미지는 털실 재질이 있는 이미지입니다. 위 재질로 해피 해피데이를 크게 크게 그려줘. 배경은 꽃밭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털실 재질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위 재질로 해피데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재질로 된 이미지를 첨부하고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질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새 채팅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나노바나나 설정하시면 되죠. 파일을 첨부하기 위해서 십자 버튼 눌러서 파일 업로드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번엔 물방울처럼 생긴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위 재질로 로켓 아이콘 만들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로켓 아이콘이 잘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내가 원하는 재질로 새로운 아예 이미지를 완성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AI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질의 종류입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입력하시고 재질을 입력하면 재질이 적용된 이미지가 생성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가져와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새 채팅을 클릭하셔서 나노 바나나 설정해 주시면 되죠.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파일 업로드를 해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 이미지를 하나 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위 이미지를 이용해서 카카오톡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 스타일로 4가지 만들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 4개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엽게 잘 만들어졌나요? 간혹 텍스트가 같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글은 제대로 완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프롬프트에 글자를 제거하고 다시 그려줘 라고 입력하시면 글자가 제거된 이미지가 생성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캐릭터를 그려서 멋진 캐릭터로 변신시켜 보겠습니다. 종이 위에 이미지를 그려서 사진을 찍어도 좋고 핸드폰 노트 앱에서 이미지를 그려 이미지로 저장해서 가져와도 좋습니다. 새 채팅을 클릭하시면 좋고요. 나노 바나나 설정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내가 가지고 온 이미지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미리 그려놨어요. 프롬프트는 위 이미지를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다시 그려줘 라고 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내가 생각하는 캐릭터가 완성이 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지금처럼 손으로 그리셔서 AI한테 보내보시면 멋진 캐릭터가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지우고 싶은 것들을 지워볼 수도 있습니다. 새 채팅을 클릭하시고 나노 바나나 설정해 보시면 됩니다. 십자 버튼 눌러서 파일 업로드로 지우고 싶은 이미지를 가져와 보시면 됩니다. 저는 단풍 이미지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풍나무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미지인데요. 프롬프트에 나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해줘 라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한 이미지는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이미지인데요. 한번 잘 제거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없이 아까 많았던 사람들이 제거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진을 내가 원하는 걸로 수정도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개의 이미지를 첨부해서 합성을 해 보겠습니다. 새 채팅을 클릭하시고 나노 바나나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 버튼 눌러서 파일 업로드 그리고 여러 개의 사진 이번에는 저는 거실 사진 하나랑 화분 사진 하나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사진의 오른쪽 화분을 어울리게 놓아줘 라고 한번 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에 화분이 이쁘게 잘 어울리게 놓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미지를 가져와서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채팅을 열어주고요. 나노 바나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십자 버튼 클릭해서 파일 업로드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아이 사진이랑 꽃다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 손에 왼쪽에 있는 꽃다발을 들고 있도록 수정해줘 라고 해볼까요? 보내보겠습니다. 네, 아이 손에 꽃다발이 자연스럽게 들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진을 내가 원하는 동작으로 합성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노바나나의 무료 버전인 빠른 모드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봤습니다. 여기 빠른 모드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노바나나에는 프로 모드가 있습니다. 빠른 모드를 클릭해 보시면 프로라고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프로 모드에서는 빠른 모드보다는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모드에서는 텍스트, 한글이 잘 생성이 안 되지만 프로 모드에서는 한글도 잘 생성이 됩니다. 프로 모드를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에서는 프로 모드를 30회에서 50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모드로는 무료 버전도 30에서 100회 정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구도나 색감을 잡는 초기 단계에서는 빠른 모드로 빠르게 여러 장을 뽑아 보시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거나 정교한 글자가 필요할 때 프로 모드를 아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프로 모드를 설정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새 채팅을 클릭하시고 나노 바나나를 설정해 주시면 되죠.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십자 버튼을 눌러서 파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번엔 몽쉘 미셸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그래픽 만들어줘 라고 하시고 프로 모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 모드는 오른쪽에 있는 빠른 모드라고 써져 있는 거를 클릭해 보시면 프로 모드가 있습니다. 프로 모드를 클릭하시고 네,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프로 모드는 빠른 모드보다는 조금 이미지 생성이 오래 걸립니다. 네, 몽쉘 미셸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를 인포그래픽으로 잘 만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미지와 설명으로 된 인포그래픽이 잘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지 확인을 해보시면 한글도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프로 모드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새 채팅을 열어주시고요. 이번에는 털실 재질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더하기를 눌러서
파일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컷실 재질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요.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위 재질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를 크게 그려줘. 배경은 꽃밭이라고 좀 전이랑 똑같이 한번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만 빠른 모드가 아니고 프로 모드로 한번 더 이미지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글도 잘 나오고 좀 전에 했던 그 털실 재질로 만든 배경이 꽃받친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이미지가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것을 활용해 생일 축하 이미지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만들 때 대상, 스타일, 배경, 분위기 등을 넣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좋은데요. 베이비 핑크 톤의 생일 축하 배경, 파스텔 일러스트 스타일, 꽃다발, 파스텔 풍선, 리본이 달린 선물 상자를 화면 가장자리와 코너 위주로 랜덤으로 자연스럽게 배치, 중앙 부분은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넓고 깔끔하게 비워두기, 전체적으로 둥글고 부드러운 형태, 얇고 매끄러운 라인, 채도가 낮은 베이비 핑크와 크림 컬러 조합, 동화책 같은 사랑스러운 분위기, 밝고 화사한 느낌, 부드러운 그림자, 깨끗한 배경이라고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노바나나 설정해서 한번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생일 축하 배경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거를 내 컴퓨터에 저장하고 다시 이걸로 글자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이미지에 갖다 대면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눌러보도록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새 채팅을 다시 열어서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바나나 설정하시고 십자 버튼 눌러서 파일 업로드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이미지에 한글을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글은 프로 모드에서 하시면 거의 잘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빠른 모드를 눌러서 프로 모드 해주시면 되고요. 프롬프트는 생일 축하해를 상 중앙에 크게 넣어줘 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모드는 만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완성이 잘 되었는데요. 한글도 정확하게 잘 들어가져 있고, 네, 완성이 잘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프로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적당히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본은 프로 모드로 하시면 멋진 이미지를 완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제미나이에서 동화책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인 스토리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리북이란 어린이들이 직접 이야기를 만들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동화 제작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간단한 문장만 입력해도 그림과 함께 동화책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토리북의 특징은 AI 기반 이야기 생성입니다. 짧은 주제나 키워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줄거리와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그림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이야기 내용에 맞는 사파를 함께 생성해 전자책처럼 구성해 줍니다. 세 번째로 맞춤형 스토리 제작이 가능합니다. 등장인물, 이름, 배경, 교훈 등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 활동 가능합니다. 창의력 향상, 글쓰기 연습, 영어 학습 등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완성된 이야기 파일을 저장하거나 친구, 가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토리북은 잼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스토리북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저는 스토리북을 사용해 봤기 때문에 메뉴에 보시면 스토리북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잼스로 들어가시면 스토리북 관리자에 가면 스토리북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스토리북을 클릭하면 스토리북을 만들 준비가 된 겁니다. 우선 간단한 주제로 스토리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제를 주고 간단히 만들어 보라고 해보겠습니다. 봄을 주제로 스토리북 만들어줘 라고 하고 보내보겠습니다. 스토리북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스토리북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왼쪽에는 스토리북이 어떻게 내용이 완성이 되는지를 하는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완성된 전자책으로 된 스토리북이 보입니다.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미지를 수정하고 싶을 때 프롬프트 입력하는 곳이 있어서 여기서 수정할 수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완성된 스토리를 들어볼 수 있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공유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듣기를 눌러서 들어보도록 하죠. 봄의 선물, CD의 꿈. 아주 깊고 어두운 땅 속에 작은 씨앗 CD가 잠들어 있었어요. CD는 겨울 내내 두꺼운 흙 이불을 덮고 포근한 꿈을 꾸었답니다. 세상은 아직 차가운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CD는 조금도 춥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빛나는 햇살 라온이 네, 들어보셨는데요. 완성된 스토리를 잘 읽어주고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페이지도 넘겨가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들려주는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목소리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듣기 있는 그 옆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클릭해보면 높은 음성, 낮은 음성이 있습니다. 높은 음성은 여자 목소리고요. 낮은 음성은 남자 목소리입니다. 낮은 음성을 한번 설정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어느 날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빛나는 햇살 라온이 내려왔어요. 라온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며 차가운 눈을 살며시 녹이기 시작했어요. 라온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겨울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었죠. 시디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봄이 왔어. 라온이 네. 이처럼 목소리는 남자 버전, 여자 버전으로 수정을 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 스타일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프롬프트 입력하는 곳에다가 클레이 아트 스타일로 수정해 줘 라고 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네. 이미지가 수정이 잘 되었습니다. 클레이 아트로 이미지가 잘 되었고요. 듣지 않고 내가 이 이미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위에 보면 네,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넘겨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쁘게 잘 수정이 되었네요. 주인공 이름이 있는데요. 주인공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내용이 조금 그렇다. 라고 할 때도 지금 왼쪽에 있는 프롬프트 입력하는 곳에다가 수정을 하면 수정이 됩니다. 주인공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주인공 이름을 네, 은주로 수정해줘 보내보겠습니다. 네, 수정이 된 스토리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목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은주로 해달라고 했더니 주인공 이름이 은주로 바뀌어 있네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네. 이미지도 은주 이름에 어울리는 이미지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내가 간단한 주제 주고 스토리 만들어 달라고 하고 동화책처럼 이렇게 완성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내 컴퓨터에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장은 네, 오른쪽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완성이 되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완성이 다 되면 아마 표시가 될 거예요. 완성이 되면 PDF로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클릭해서 확인해 볼까요?
PDF로 완성된 스토리북이 보여집니다. 다운로드된 스토리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토리북을 활용해서 학습용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순히 읽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개념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학습형 스토리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볼 주제는 빛과 그림자의 원리입니다. 다소 과학적인 내용이지만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이야기를 통해 쉽고 재밌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스토리북은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니라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학 개념도 이야기를 통해 접근하면 훨씬 친숙해지고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주인공 이름, 그림 스타일을 넣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스토리북을 만들기 위해서 메뉴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메뉴가 보이는데 스토리북이 완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스토리북이 안 보인다면 잼스에 가서 찾아서 갖고 오시면 되고요. 한번 스토리북을 하게 되면 왼쪽에 스토리북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북을 클릭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원리를 주제로 스토리북 만들어줘. 주인공 이름은 민수이고 팝아트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내보겠습니다. 네. 주제와 주인공 이름, 그림 스타일이 잘 적용이 돼서 완성이 되었나요? 네. 주인공 이름 민수 잘 되어 있네요. 확인해 보면, 네. 네. 이쁘게 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배경을 수정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배경을 깊은 산속으로 해줘 라고 수정해 보겠습니다. 보내보겠습니다. 배경을 깊은 산속으로 수정해 달라고 했더니 내용도 깊은 산속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럼 완성이 된 스토리북을 이번에는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공유는 다운로드 버튼 옆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어서 공유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링크를 복사해서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와서 붙여넣기로 보내시면
네, 공유가 됩니다. 그럼 핸드폰으로 공유된 스토리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된 스토리북이 공유가 핸드폰으로 잘 왔는데요.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공유된 스토리북은 듣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버튼이 나와 있고요. 듣기 버튼을 눌러보면 민수의 숲속 반짝반짝 비탐험. 안녕. 나는 호기심 많은 탐험가 민수야. 오늘은 깊은 산속으로 캠핑을 왔어.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보물인 무지개색 손전등이 있지. 어두운 숲에서 딸깍 버튼을 누르면 눈부신 빛이 화살처럼 곧게 뻗어나가. 민수는 같이 온 고양이 루미에게 빛을 비추어 보았어. 루미야 이것 봐. 빛은 장난꾸러기처럼 똑바로만 달려가. 완성된 스토리북을 공유를 하게 되면 읽어주는 기능이 생겨서 조금 더 완성된 스토리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자료를 PDF로 저장해서 공유도 할 수 있지만 학습 효과를 좀 더 높이고 싶다면 단순 다운로드 방식보다는 공유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공유 링크로 전달하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기기 환경에 따라 읽어주는 기능이 생깁니다. 글을 눈으로 읽는 것뿐 아니라 음성으로 들으면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도와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습자나 고령 학습자에게는 더욱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유 방식은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때 다시 파일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업데이트하면 링크를 받는 사람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일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 편의성과 활용성을 고려한다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활용해서 디지털 앨범을 만드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면 단순 보관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디지털 앨범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사진은 시간의 흐름과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앨범의 형태로 정리하면 훨씬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됩니다. 새 채팅을 열어서 스토리북 들어가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십자 버튼 클릭하셔서 파일 업로드 클릭하면 사진을 가져올 수 있죠. 네, 파일이 첨부되면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한 겨울 제주 여행이야. 스토리북 만들어도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이 아트 스타일로 만들어 보죠. 네, 보내보겠습니다.
완성이 잘 되었나요? 그런데 주인공은 여자이고 이름이 수정인데 잘못되었네요. 그러면 한 번 더 수정을 해볼까요? 주인공은 여자아이고 이름은 수정이야 라고 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이 잘 됐네요. 이름도 수정이고 아이도 여자아이로 잘 바뀌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찍어 놓은 사진도 잘 반영이 돼서 스토리북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스토리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공유 버튼 클릭해서 링크 복사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앨범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가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제 카카오톡을 열어서 공유하고 싶은 가족 단체방이나 개인 대화창을 열고 복사한 링크를 붙여넣기 한 뒤 전송합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낸 링크를 눌러보면 별도의 파일 다운로드 없이 바로 스토리북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가족들과 훨씬 간편하게 추억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동일한 화면으로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공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유까지 연결해주면 콘텐츠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나노 바나나를 활용한 AI 콘텐츠 완성하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